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며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보다 실적, 수주 등 가시화되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상반기의 마지막 주 어떤 섹터와 종목들로 리밸런싱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흔들리는 반도체, 물들어오는 조선, 지금이 매수 적기일까입니다. 엔비디아의 숨고르기에 국내 반도체주도 흔들리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미국 마이크론의 26일 실적 발표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 예측으로 월가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확실한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약세장 속에서 조선주의 날개짓이 돋보였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에 컨테이너선 수주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에 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 수주 모멘텀도 더해지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호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실적 전망치도 상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지금 좀 놓친 반도체주를 담을 수 있는 매수 적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지금 몇몇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는 꽤 조정이 좀 깊게 좀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쉽게 좀 우려는 너무 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는 이제 글로벌 경기와 기술 트렌드에 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요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크로 경제 상황이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그리고 경쟁사 동향 등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냐, 하이닉스에 납품하냐 이 매출처를 좀 따져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가면서 좀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급락세로 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6월 들어서 러브콜이 지속됐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는 가운데 오히려 삼성전자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는 이 삼성전자의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좀 고려한 측면이 있는데 즉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술 경쟁 구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IT 섹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1년 후에 그 실적을 땡겨갖고 이렇게 주가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HBM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일부 차익 그 자금이 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 바스켓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부장주는 네오셈, 워트 그리고 테크윙 등 일부 종목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아다패스가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도체주가 다시 랠리에 돌입한다고 본다면 지금 뭐 전공정이나 후공정 등 어떤 분야에 좀 더 매력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전공정, 후공정 둘 다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전공정, 후공정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전공정에는 웨이퍼 제조나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화학기계, 연마 등 핵심 재료와 이 장비 업체들이 좀 유망하고,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관련 장비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첨단 공정 기술을 지원하는 소재와 장비 업체도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좀 낙후 종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들만의 리그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컨테이너선 수주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에 군함 그리고 잠수함 등 특수선 수주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조선주들의 호재성 재료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랠리를 기대하면서 지금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주는 글로벌 해운 경기 동향과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특수선 좀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특수선이 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조선사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거고, 따라서 지금이 조선주에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홍해 사태로 더불어서 선에 대한 추가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방위 수출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현재까지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큼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조선업의 향후 주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다고 공시하면서 추가 M&A와 특수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재료에 비해서 좀 아쉬운 탄력을 보인 경향이 있는데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호재성 재료에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호재가 많다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지금 특수선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호재성 자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고 이 경영 성과에 대한 의문,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오션의 주가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뭐 굳이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조선업 자체가 워낙 이 승용공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얼마나 이제 보강이 되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한국보다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이 좀 간다 하면서 주가가 참 무거운데 이번에는 좀 갈 수 있길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또 조선 기자재 업체인 인하전공이 에어인천 이슈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인하전공이 에어인천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구조고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만약에 최종 인수가 된다면 인하전공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 부분의 성장성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조선주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미 탄력적으로 너무 많이 네. 움직였고, 예,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인하전공의 아시아나 화물 인수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 조선 기자재 사업 외에 항공 화물 운송이라는 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함으로써 그만큼 이제 호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인수 통합 과정에서 시너지 창출 여부와 그리고 경영 성과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부문 성장성은 글로벌 해운 경기와 그리고 신조선 수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인수가 끝까지 완주를 하냐,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 껌껌이 한번 틈틈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와 조선 업종 내에서 송민철 과장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픽으로 가져오신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하나 엔진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매력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50% 정도 이제 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의 이 필수적인 반도체 IP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특히 이 HBM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에서 HBM3 IP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로
이로 인해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요구가 늘어나는 AI 가속기 기술 발전에 따라서 HBM3를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신 D램인 LPDDR5X 그리고 HBM3 표준을 지원하는 피지컬 레이어 IP 테스트 칩을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HBM3는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제 고속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 메모리 표준으로 D램 표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오픈엣지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픈엣지의 HBM3 관련된 기술은 높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우수한 성능을 좀 제공하면서 이는 인공지능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한 이 AI 반도체를 포함한 이 시스템 원칩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그리고 개발 실패 위험을 좀 경감시켜주는 레디메이드 솔루션 제공으로 인해서 반도체 칩 개발 이전에 IP 설계를 완료하여 반도체 칩 전체 개발 일정을 단축하고 실패 가능성을 그만큼 줄여주는 사업으로 또 다른 특징은 이 재고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고객사마다 개별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미리 제작해놓은 IP를 좀 바로 팔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진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져오셨고 기자재 쪽에서 또 가져오셨네요. 하나 엔진 들어볼까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이제 탄력성이 네. 있는 게 이 하나 엔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 그룹과의 합병 시너지가 좀 복용화되면서 이 조선 사이클이 보통 이제 7에서 8년 정도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살펴봐도 선박 수출이 155.8%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록 중국의 수주 잔고 1위를 뺏겼다 해도 마진율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후 선박에서 엔진까지 이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 HSD 엔진을 인수를 했습니다. 하나가 1,000억 원대 STX 중공업 대신 2,000억대 HSD 엔진을 선택한 까닭은 이 대형 엔진 선박 기술 때문입니다. 이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에 대형 엔진 기술이 지금 필요했다는 게 하나 측 설명이고 이 하나 엔진의 올해 1분기 엔진 수주 잔고가 72%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발주로 전통 엔진보다 마진이 좋은 이중연료 엔진 수주 비율은 작년 95%에 달합니다. 이 DF 엔진이라는 게 선박 유압 가스를 번갈아 가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이 전통적인 디젤 엔진보다 가격이 20% 이상 높고 마진율 역시 3에서 5%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DF 엔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 확대에도 좀 직결되는 상황으로 팬데믹 때 이제 이미 해운사 선주들은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DF 엔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엔진의 미래도 밝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반도체와 조선을 주제로 송민철 과장의 원픽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또 탄력적인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 엔진까지 들어봤습니다. 위기와 기회 사이 종목별 매수 타이밍 잘 잡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사연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경제경영서적과 환경매거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40대 남성 준호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은 5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 75%, 현금 25% 비중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엔캠, 삼성전자, 주성 엔지어링, 그리고 메디톡스, LS 일렉트릭, VT 이렇게 총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님 레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준호님 레포트를 보면 2차 전지주의 손실이 큰 반면 반도체주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인데요. 손실이 큰 2차 전지주의 비중이 큰 점이 많이 아쉬운 상황 같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 준호님 레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70점, 김병수 PB는 5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김병수 PB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딱 절반의 점수를 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을까요? 네, 일단 추세를 잘 타서 수익이 잘 나신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어긋나는 종목을 들어가시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 것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쪽 좀 비중이 높은 데 반해서 아시다시피 좀 2차 전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좀 수익률이 좀 많이 반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따로 이제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쪽에서는 또 추세를 잘 만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세를 잘 만난 종목들은 지금 수익이 좀 어떻게 보면 극대화되었지만 조금 어긋난 데에서 좀 크게 좀 까먹은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2차 전지주가 수익률을 많이 까먹은 점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한중현 파트너는 70점으로 김병수 PB보다는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좀 후하게 준다라는 채팅 댓글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점수를 높이는 요소였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좋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점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종목 선정이나 분산이나 그리고 현금 비중도 지금 되게 좀 많으신 게 저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봤는데 다만 이제 못한 점은 타이밍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본을 받아보잖아요. 대본을 받아보는데 준호님의 이제 좀 투자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따가 이제 PB님께서도 PB님의 이제 차례 때 이제 하실 말씀이시겠지만 어쨌든 이분 좀 저는 이제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이분의 사연 중에 조금 종목은 가능한 조금 비싸더라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사려고 한다. 좀 이런 말씀이 눈에 띄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라고 좋은 주식이라는 건 또 다른 얘기고요. 좋은 주식이라고 좋은 가격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좋은 회사, 좋은 주식, 좋은 가격 이 세 개는 다 각기 다른 그런 요소들인데 이거를 이제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이제 좀 아까도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 머티나 엔캠 같은 이제 종목들이랑 좀 사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점수 감점 요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이제 점수를 드리다 보니까 좀 오늘도 좀 점수 자체는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중현 파트너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내가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점수를 좀 잘 줬다. 자, 앞으로 점수가 또 어떻게 계속해서 잘 주실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70점을 주셨네요. 자, 준호님은 이제 주식 2년 차인데 할수록 어렵네요. 라면서 사연 신청해 주셨습니다. 30대 초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덜 먹고 덜 쓰고 모은 돈 5천만 원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되셨다고 하네요. 경제책도 열심히 보고 경제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나름 주식시장 사이클이나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자산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라서 마음이 좀 무겁다고 합니다. 종목은 가능한 조금 비싸더라도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으로 사려고 하고요. 수익은 30%를 넘어가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간다고 합니다. 손절은 대부분 10% 선에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비중을 크게 담은 종목들은 일단 손절하지 않고 기다려본다고 합니다. 요즘 수급 장세,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진짜 시장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이럴 때는 빨리 치고 빨리 빠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제 종목 선택이나 매매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6월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위를 보면 또 소외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김병수 PB 최근 시장 어렵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셨는데 방망이로 좀 짧게 잡고 스몰 야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강공으로 좀 안타를 때려볼 타이밍도 좀 노려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뭐 2달, 3달 이상 좋았던 경험은 뭐 코로나 때 이후로는 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신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가격 또 그 보유 기간들을 좀 보면은 이제 급등을 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종목들이 조정할 때 조금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좀 수익률을 반납하면서 좀 걱정을 끼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엔캠이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LS 일렉트릭이나 VT 같은 경우에도 살짝 조정 시에 잘 들어가셨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면서 또 그리고 보유 기간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을 뭐 짧게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증명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산업 사이클이 짧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까지 뭐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짧고 많은 매매는 결국에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는 조금 지양을 하되 종목을 좀 많이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나머지 지금 손실이 좀 나셨거나 좀 수익이 나신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보실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짧고 많은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준호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와 엔캠입니다. 전고체와 전해질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이어서 현재 포트에서 가장 길게 보유 중인 삼성전자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의 시간이 올까요? 10만 전자 가능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셨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휴재 소송에서 지고 난 후 오히려 올라가는데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또 VT와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준호님의 첫 번째 물음표, 2차 전지주 에코프로 머티와 엔캠입니다. 가장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두 종목인데요. 그나마 2차 전지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전구체, 전해질 관련주지만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구체는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되고 전해질도 좀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좀 있는데요.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중현 파트너는 이 2차 전지 내에서 전구체와 전해질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준호님께서는 이제 비싸더라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투자 접근 포인트 자체가 처음에 시작 자체가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 생각이 바뀌시지 않으시고 그 트렌드가 꺾이는 게 아니라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들고 갔다가 위에서 꺾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죠. 왜? 애초에 이분은 그냥 뒤에 비싸더라도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좀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사고 싶은데 그렇다고 위에서 꺾이는 리스크는 감수하기 싫으시니까 내지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게 좀 신경이 쓰이시니까 저희한테 좀 사연을 주신 거 아니에요?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러니까 굿 컴퍼니를 배드 프라이스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런 종목이지만 나중에 여기서 더 빠질 수 없는 굿 프라이스의 종목을 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제 비싸다의 기준을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의 관점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라고 해볼게요.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한 굿 컴퍼니 내지는 원더풀 컴퍼니가 뭐뭐 있었냐면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통신 지금의 KT죠. 그리고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리고 지금의 SKT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유망한 종목이었습니다. 굿 컴퍼니였죠. 근데 그 안에서 굿 컴퍼니가 원더풀 컴퍼니가 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제 좀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굿 컴퍼니
원더풀 컴퍼니는 이거는 나중 가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뒤돌아봤을 때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만 있다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터져준다면 나머지 종목은 안 빠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은 무엇일까? 결국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즉 굿 프라이스, 원더풀 프라이스에만 좀 집중을 하셔야지 나중 가서 이제 굿 컴퍼니, 굿 컴퍼니, 원더풀 컴퍼니가 되는 것들은 지금부터 좀 예단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님이 삼성전자를 좀 웃픈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 수익권이지만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는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뭐 투데이안경 원픽에서도 짚어봤듯이 여러모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간과 함께 좀 올해 내로 10만 전자 볼 수 있을지 김병수 PB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근데 다들 10만 전자 말씀하시길래 제 차트를 쭉 뒤로 돌려봤었는데 9만 6천 원이 최고점이었다. 그래서 전고점을 지나갈 수 있느냐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8조 4천억 가량이 예상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 환율 쪽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할 수 있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소비 경기가 좀 악화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 현물 가격도 정점이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메모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려면은 이 메모리가 아니라 AI 반도체라든지 요 근래에 저희가 관심이 많은 이 반도체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8만 원 정도, 오늘 8만 6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 되려면 한 25%가량 상승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코스피와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현재 대비 한 25%가 오르면 3,400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3,300선을 굉장히 봤던 그 시기가 다시 온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한국 경제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 연말까지 10만 원을 터치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또 계속해서 준호님의 궁금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궁금증은 메디톡스가 되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시장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메디톡스를 샀다고 합니다. 자, 시장은 크고 있습니다만은 메디톡스는 클 수 없는 건지 매수한 후에 계속해서 하향을 그려서 너무나 속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매도 타이밍도 놓쳤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휴젤 소송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악재가 좀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한중현 파트너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속도나 시간 뭐 이런 기회 비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준호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인 거 맞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악재 해소도 맞고 그러면서 지금 보톡스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단 이제 이미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랑 기회 비용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이걸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 왜냐하면 어쨌든 메디톡스도 이제 같은 피부 미용 섹터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메디톡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면 긍정적이지만 메디톡스가 피부 미용 섹터 안에서 넘버원 종목입니까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메디톡스보다 더 매력이 큰 종목들이 제 눈엔 더 많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호님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 자체가 5%밖에 안 들고 계셔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준호님이 포트에서 최애 종목으로 또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바로 VT가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가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망설였지만은 2분기 실적도 뭐 다들 좋고 해서 화장품 플랫폼 들어가 보고 또 화장품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블로그도 찾아보고 또 주변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망설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VT 2분기 실적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더 사도 될지 아니면 이게 욕심일까요?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김병수 PB가 이번에는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실적 같은 걸 따졌을 때 비중 확대해도 될 시점이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고객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수익이 30% 넘어가면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신다, 수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한 1,000억 나왔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도 240억, 올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요 근래에 이제 화장품이 다이소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이소 화장품 매출에서 리들샷이 1위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한국에 온 일본인들의 여파였는지 아니면 일본 진출을 위한 VT의 포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리들샷을 취급하는 매장이 이제 5,000개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런 소규모 로드샵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아마 올해 2분기 넘어가면 8,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취급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중국, 동남아 쪽 매출에서도 한 100억 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3%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요 질문이 많이 나오셨던 이유는 VT가 요 근래에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조정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비중 확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투자 원칙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이미 조금씩 수익 실현을 아마 하셨던 종목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신다면은 그 이후로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기관의 매도가 한 5영업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노리셨다가 분할로 들어가실 수 있다면은 만약에 화장품을 또 좋게 보고 계시다면은 좀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개월 만에 60%의 수익률을 올린 VT입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좀 조정 시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하자는 의견 김병수 PB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준호님의 궁금증은 미국 주식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미국 주식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유명한 종목들은 그래서 기업을 공부하자니 좀 광범위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가 보실 때 미국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또 기업 선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듯 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준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어쨌든 우리랑 언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막연한 거부감 내지는 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쓰지 않는 대부분의 이제 국가 나라의 투자자들은 다 동일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럼 미국 주식이라고 뭔가 다르게 이제 한국 주식과는 다르게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정해진 인풋을 이제 그 동일한 기간 동안 해서 최대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시간 이제 나의 인풋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돈이 있겠고요. 그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 이 세 가지의 이제 나의 좀 정해진 인풋을 동일한 그 이제 투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투하라는 게 그 투자의 정석인데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은 사실 비슷합니다. 결국 좋은 유망한 주식을 유망하다고 생각되면 유망하다는 주식을 이제 좀 저점에서 잘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이죠. 밸류에이션 레벨이 좀 싼 구간에서 잘 매수해오면 결국 이제 성공적인 이제 투자가 되는데 다만 이제 요즘은 조금 환율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 미국만 이제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리하게 이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나 일본이나 한국은 다 이제 그 통화 가치가 다들 약세가 되는데 지금 미국만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의 좀 고민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자산이라도 뭐라도 하나 좀 가져가야 될까? 다들 그런 고민일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 주식에서 좀
좀 저평가라고 좀 평가가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투자했을 때 심지어 또 이제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이랑 마찬가지지만 S&P 500의 탑 10 종목이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2배, 3배를 상회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S&P 내에서도 좀 스몰캡 종목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좀 어려운 생각 다 집어치우시고 그냥 ETF 먼저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종목을 하나둘씩 건드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ETF부터 시작을 하자.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럼 ETF 뭘 사야 됩니까? 그냥 심플하게 S&P 500 ETF 사시면 될 것 같아요. SPY라는 이제 ETF가 있을 거고 이게 조금 뭐 불안하거나 아직 조금 멀게 느껴지시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코덱스 코덱스 S&P 500 이런 ETF도 좋을 테니까 ETF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면 특정 종목보다는 ETF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최종 참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호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PB의 최종 참견 만나보겠습니다. 하반기 주도 업종을 찾아야 할 시간이라고 최종 참견을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보면 너무 양극화가 심합니다. 마이너스가 큰 건 크고 플러스가 난 건 좀 크게 다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할 종목들은 좀 축소를 하시면서 좀 현금을 확보하고 잠시 여유를 좀 갖고 하반기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중현 파트너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평도 아주 또 특이하네요. 오늘도 소신이 수익을 담보하진 않는다라고 해주셨네요. 정리해 볼까요? 소신이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준호님께서 비싸더라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사려고 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소신이 결국 이제 좀 수익을 담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소신을 꺾는다고 해서 이제 실패한 투자자 이런 것도 절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좀 저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레벨 계속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좀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호님처럼 포트의 참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은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살펴본 종목은 바로 화승 RNA입니다. 현재 12만 주 정도의 거래량 실리면서 이 시각 현재 5%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4,8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STX 그린로지스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에서는 GS그룹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GS글로벌단에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시죠. 현재 뉴온이 30만 주의 거래량 좀 실리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하이딕과 메디앙스 8에서 7% 상승세 가져가고 있지만 거래량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웨스트라이드의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정규장에서 22% 정도 상승했고요. 또 내일 하루 동안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는데 시간외에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격이 밀리는 건 사조 오양입니다. 현재 1,77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6,000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또 조선내화가 시간외에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네요. 오늘 정규장에서 배당 공시로 급등세를 보인 조선내화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2%대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 하락하면서 1,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하 전공이 정규장에서의 강세와는 다르게 현재 시간외에서는 내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500원 선까지 밀렸고요. 또 S코넥이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2% 하락분을 켜고 있고 파라텍이 2%, 또 덴티스가 2%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달리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아나패스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아나패스는 엔비디아 호환성 테스트 통과 소식에 6%나 급등 마감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한 영향인지 현재 시간에서는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노브랜드가 자리했습니다. 노브랜드는 의료업체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에 5% 정도 약세 마감한 종목인데요. 하지만 시간에서는 다시 상승불 켜내면서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는 GS글로벌이 자리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기대감에 고공행진을 최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쓴 후에 시간에서도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두고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미 몇몇 종목은 대왕 거래가 와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일단 지난 11일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좀 정하기 위해서 개최한 이제 첫 전략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GS 그룹 측에서는 에너지, 신기술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담당하는 GS 에너지가 좀 참석을 했는데 GS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비상장사인 탓에 그룹 내 이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사인 GS 글로벌이 대신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올라왔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시겠지만은 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해서 좀 현금 보유하는 건 어떨까? 그래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해서 좀 코멘트 들어봤고요. 바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는 화승 R&A가 자리했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온 종목인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강세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했고요. 특징주 2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플레이드입니다. 네이버 치즈직 관련주로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최근 틱톡샵이 한국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오늘 장 막판 급반등에 성공했는데 시간에서 4% 상승하면서 6,000원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플레이디가 언제까지 상승불을 켜낼 수 있을지 또 내일장까지 좋은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예, 지난주 유튜브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카페24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숏폼의 강자 틱톡도 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알리 그리고 테무 그리고 시인으로 대표되는 이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유튜브와 틱톡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빅테크 기업들까지 한국 시장 공략을 좀 가시화하는 이렇게 위기감이 좀 더욱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 틱톡 역시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앞두고 21년부터 틱톡 샵을 좀 운영하고 있는 틱톡은 현재 이제 미국,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로 지금 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지난 12월 틱톡샵 상표를 좀 출원하고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디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좀 볼 수가 있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틱톡과 온라인 광고 운영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사실 이제 오래 갈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이 온다고 하면은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웬만한 선에서는 좀 일부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플레이디만 국한되는 조언이 아니라 이제 치즈직이나 광고 관련주 딴에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코멘트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철 유원타증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101 한중현 파트너는 그리드 위즈입니다. 자, 그리고 김병수 PB는 진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중현 파트너 내일장 101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인데요. 포인트를
무더위 테마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사실 그리드위즈 말고 다른 종목을 하고 싶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금요일 날 원어원 종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할까 하다가 조금 그래도 시장도 좀 이렇게 찌글찌글한데 좀 말랑말랑한 종목 한번 어떨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통상 이제 우리가 생각한 무더위 테마주라고 하면 뭐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뭐 내지는 뭐 아이스크림 같은 빙과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전기를 이제 전기 소비자들 중에서 이제 큰 전기를 좀 쓰는 소비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공장도 있을 거고 뭐 대형 마트 아니면 뭐 빌딩 뭐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곳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동시에 사용하고 좀 어느 정도 남았다 하면 그거를 이제 전력거래소에 따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전력거래소에 팔 때 이제 그 파는 거를 중개를 해주는 법인이 이제 그리드위즈라는 곳이고 이 아이템을 이제 상장을 한 겁니다. 동사 포함해서 국내에서 2곳밖에 없는데 이제 그리드위즈가 최초로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때 이제 전력에 대한 거래 자체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여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은 이제 사실 전력보다는 가스 쪽이 좀 더 크고 오히려 전력 자체의 수요는 이제 여름이 더 큰데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 성수기에 좀 들어와서 한여름 전력 수요 확대를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재미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 소개시켜 드려 볼 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에는 좀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그렇게 잘 받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살짝 좀 올라오는 그런 차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목표가는 네.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밌게 무더위 테마 가지고 오셨죠? 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김병수 PB 내일장 원어원 진에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름 휴가 준비하시고 가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 성수기 진입했다. 이걸 이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무더위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외에도 이제 해외 직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쪽 수요에도 아마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환율이 높고 유가가 높았던 1분기에도 매출액이 4천억 이상이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도 한 1,000억 가까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에도 매출이 한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7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올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5월에서 이제 진에어 이용객이 9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아직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합병에서 LCC 3사가 이제 합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아나 쪽에 에어부산과 그리고 에어서울 그리고 대한항공 쪽은 진에어가 합쳐진다면은 단순하게 매출만 합산한다면 2조 5천억까지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에어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특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산발 노선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LCC가 통합이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0원가량 높아졌다가 한 12,000원 초반대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길게 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이제 여름 성수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 화물 쪽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LCC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원어원 한중현 파트너 그리드위즈 그리고 김병수 PB 진에어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가권 증시의 조정이 깊습니다. 특히나 상해 종합지수가 약 3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내주면서 불안감이 상당한데요. 상해지수가 1.1% 하락, 선전이 1.5% 하락하면서 조정이 깊은 모습입니다. 또 항생지수도 현재 0.6% 하락하면서 18,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사이 중국에서는 독일 부총리가 방문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독일이 회동을 통해 전기차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또 중국 당국이 보복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랑스와 독일 모두 빨간불로 개장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1% 상승, 프랑스 깍그 지수도 0.13%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에서는 연준 이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준 이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사까지 이 발언들에 주목해봐야 할 때입니다. 유럽에서는 4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고 하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자,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